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엊그저께 이제 기사가 이제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젯밤 늦게 우리 신비님께서 방송을 해주셨어요. 방송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구에서 우리 한교안 씨, 자한당 대표인 한교안 씨께서 그 대구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영남에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들하고 비밀 회동을 하셨어요. 그 비밀 회동을 한 이유는 뭘까? 네,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자, 본인들은 다가오는 총선에 맞춰가지고 어떤 자한당의 입장을 좀 알리고 지역 민심을 듣고자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대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정태욱 씨네요. 정태욱 씨, 정태욱 국회의원, 자한당의 정태욱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주선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자한당 대구 시당의 사무처에다가도 알리지도 않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당직자들 몰래 임의적으로 한교안 대표하고, 그 다음에 영남일보, 그 다음에 매일일보인가요? 그쪽, 그 다음에 TBC인가? 그쪽. 하여튼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들은 다 그 초빙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편집장, 그 다음에 국장들, 이 사람들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과연 무슨 비밀 회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충격에 빠진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제2의 초원복집이 지금 터진 거고요. 그 지역에 영남 대구에 그 MBC하고 KBS 대표들도 초빙을 했는데, 이분들은 내년 총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소위 지역 언론사들은 사주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왔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초원복집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다가오는 총선 문제와 앞으로의 향후를 의논을 했다는데, 의논만 한 게 아니라 자한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선물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자한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왜 줄까요? 언론 사주들한테. 자, 그 선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과연 선물만 줬겠습니까? 그 케이크 안에, 예를 들어서 케이크라면 그 케이크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제2의 초원복집이고요. 이게 초원복집 사건이 맞고요. 이 사람들하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영남 쪽에서 자기네들한테 표가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벌써 이게 사전선거 아닙니까? 이거 사전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인구가 서울 경기가 가장 많지만, 지역에는 지역 신문들이 일반 그냥 이런 서울 경기처럼 아무거나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내려갈수록 지역 신문사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역 언론 사주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여론을 선동을 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표심이 갈라지고 국민의 여론이 갈라집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역 감정을 유발한 사람은, 최초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에 써먹은 사람은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5번의 대통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선거에 지역 감정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영남 사람들이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나이가 안 드신 분들이나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가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니 과만 보지 말고, 실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과만 보지 말고 좀 실 좀 보자, 우리한테 이익된 것도 좀 보자, 이렇게 이제 여론을 호도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소련에서, 이 미국의 라이벌은 러시아 아닙니까? 옛날에는 소련이고, 이 소련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산국가들이. 옛날에는 공산국가들이 잘 살았습니다. 공산국가 들끼리 무역을 하고 서로 또 경제 발전을 하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미국이 선택한 게, 우리가 6.25가 터지고 나서 한반도 남한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소련이 개입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윤보선 대통령이었을 때, 윤보선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같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위 경제개발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어요. 시초는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후에 그 경제개발 5개년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시초인 것처럼, 자기가 처음 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미국의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 박정희가 호남이든 뭐 영남이든 뭐 경북이든 이쪽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국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영남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바닷가도 가깝고 우리가 뭐 수출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수출하려면 바닷길이 더 빨랐으니까, 철도가 뭐 제대로 낮은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바다가 가까운 부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호남 홀대론이 왜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호남은 농업지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곡창이 푸르르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토질이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영남보다 호남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영남에는 기껏해야 뭐 산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산 개간에서 살고, 아니면은 뭐 어부들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하는 거 정도. 근데 박정희가 들어오고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개발 5개년이 공업화 시키는 거였어요. 공업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영남에다가 공장을 세워주고, 항만을 세워주고, 철도를 놔주고, 비행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요. 더군다나 국책사업인데. 그때부터 지역감정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은 왜 그 강원도나 제주도 분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라고는 이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지 지역 감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있었어요. 뭐 민족주의냐 민족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지역 감정을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써먹은 게 그때 7대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그때 소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같이 경선을 붙었을 때 박정희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지금은 국정원이지만 옛날에는 안기부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찌라시냐면 영남 사람들한테 야 전라도에 가니까는 전라도 놈도 경상도 놈들 엄청 미워하더라. 아주 경상도라 그러면 치를 떨더라. 자 그러면 경상도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네들은 싫어한다는데. 그리고 전라도에다가는 어떻게 찌라시를 뿌렸냐면 야 경상도 애들이 니네들을 완전히 머슴 취급하더라. 니네 굉장히 싫어해. 농사짓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촌놈이라고 놀려.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왜? 우리 한 집 건너 한 집이 만석집인데 우리가 못 사는 집이 아닌데 왜 우리가 머슴이라고? 우리가 무식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시작한 게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네? 5% 정도? 뭐 많아야 한 10%? 네. 차이가. 그리고 박정희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5%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을 그때 당시에 왜 그리고 박정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 호남보다는 전라도보다는 경상도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인구 비례가. 그리고 나서 경상도에다가는 공장을 지어주고 항만을 만들어주고 경제 발전을 해주면서 봐라 박정희 뽑으니까 이렇게 경제 발전 되지 않냐. 그래 너희들은 경제 발전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전라도에서는 배 아파하더라. 전라도 분위기를 보니까 너희들 굉장히 싫어하더라. 이렇게 찌라시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경상도 분들은 그래?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 뽑아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 감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나이는 먹지 않았어도 기억하는 게 80년대에 가장 지역 감정이 심했었는데 전라도 택시가 경상도 가면 기름을 안 넣어줬어요. 주유소에서. 자가용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경상도 분들이 전라도 가잖아요. 주유소에서 너네들 경상도에서 왔으니까 주유 못해. 서로가 기름을 안 넣어줬어요. 그 정도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80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 시초는 박정희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근데 우리가 열심히 지역 감정 없앱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전두환이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과거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지역 감정 없애자고 국민들은 지역 감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지네들끼리 서로 못 죽여서 난릴까 이러면서 왜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목말라 했어요. 네? 전두환의 그 독재 정권
전두환의 그 군사 저기 저 총칼로 빼앗은 그 자리, 막 5.18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전두환이 친구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 나가고 우리 서로 밀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대통령 나가기로 하고 우리 서로 밀어주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그 약속이? 중간에서 또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누가? 그게 바로 전라도 홀대론, 호남 홀대론.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저주하니 미워하니 싫어하니 이런 거. 그 이간질에 결국은 깨져가지고 노태우가 됐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됐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또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민주 열사들이 목숨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되셨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타파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지역 감정에 대해서 타파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역 감정을 타파하려고 그렇게 무지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이 자한당에서 무슨 찌라시부터 돌렸는지 아십니까? 노벨상 돈 주고 샀다. 노벨 평화상 돈 주고 샀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신문만 보면 그런 기사야. 그리고 찌라시들 돌아다니는 거. 그때 당시에는 유튜버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문이나 아니면 소위 찌라시 정보지 이런 건데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였었어요. 노벨상 돈 주고 샀다. 노벨 그 평화상 심사하는 심사원들한테 돈을 매겼다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론이 되고 국민적 어떤 여론이 되고 힘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 정책도 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한교안 씨가 이렇게 언론들 사주들하고 비밀 해동을 한 거는 제2의 초원복집 사건이고요. 이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을 해서 무엇을 노리려고 대구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을까? 그 안에서 과연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조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자한당 이름으로 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갔어요. 그 선물 나간 거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따져달라고 수사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 밥 먹은 것도 분명히 싼 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중식당이라고 했으니까. 설마 아니 짜장면 먹으면서 총선 얘기했겠습니까? 지네들 대구 인근의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최고로 비싼 거 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먹은 식대는 누가 냈으며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그 다음에 자한당에서 선물을 분명히 줬다고 기자가 취재를 했으니까 그 선물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 수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 선거예요. 자, 선거 기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 정당의 대표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다? 언론사 편집장들을 만난다? 이거는 사전 선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무엇을 논했고 무엇을 회의를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사실 그대로 다 밝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지역 감정이 생기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우리는 하나, 우리 진보 진영의 민주 진영은 무조건 하나,